법무부 차관은 재벌 개혁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하자는 논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언과 얼건 제한 등등 많습니다. 이거 도입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지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국제 정세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와 지속되는 경제 위기 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 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조항들만 놓고 부분적 미시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도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경제법에 형물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냥 두고 폐지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속고발권 폐지 전제로 형벌 규정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전속고발권 폐지하면은 우리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한 차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비슷한 사례가 많지를 않고 또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사사법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사기관 이외에도 2014년에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에 별도의 특검까지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더욱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사미리로 기소했다가 또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또 대우조선 연임로비 혐의로 기소했다가 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환 전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잘 알고 계시죠? 네. 검찰의 무례한 하명, 계획 수사 또 기소는 당사자의 억울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앞에 드신 그 사례라든지 또 다른 부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에 하면은 작년 11월 검찰이 확보한 고영태 씨 관련 녹취 증거에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장악 의도가를 보여줬고 또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 36억 나눠먹기를 시도했다. 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이권을 얻으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검찰이 고영태 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에서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인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잘 수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그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검이 이 부분의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무유기를 파헤치기 위해 고영태 일당과 플리방갱을 하는 역사적인 대역죄를 저지른다.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관 들어가 주셨습니다. 사회부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차 혁명 준비가 25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 2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요자의 맞춤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차 혁명 준비는 규제개혁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 안철수 전 대표께서 학제 개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자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과정인 학제 개편을 들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제 개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학년 연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학생 수가 배가 됨으로 인해서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교육 시설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와 이제 대입시 문제 이런 사회적인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학제 개편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4차 혁명에 대비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보다 앞서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산업 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고용 구조 개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의 형태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 또 서비스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과 중심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4차 산업 4.0을 준비하듯이 고용구조, 아르바이텐 4.0을 독일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여 노동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공장이 전 산업에 도입되면 잉여 인력이 도입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일본 전략에 의하면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국가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모았을 경우에는 향후 2% 정도 약 161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거를 잘 대응을 못하면 약 11% 735만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세계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느 국가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유연한 어떤 제도를 구축하고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근로자로 양성하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 고용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전속 고발권 폐지하면은 우리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한 차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뭐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비슷한 사례가 많지를 않고 또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국제 정세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와 지속되는 경제 위기 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 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조항들만 놓고 부분적 미시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사기관 이외에도 2014년에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에 별도의 특검까지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더욱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사미리로 기소했다가 스럽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도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경제법에 형물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냥 두고 폐지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속고발권 폐지 전제로 형벌 규정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무부 장관은 재벌 개혁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하자는 논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언과 의결권 제한 등등 많습니다. 이거 도입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지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